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오제의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해발 1500m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곳곳에 맑고 풍부한 물을 간직한 산지습지 오제. 아름답고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는 오제 습지는 일본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다. 夏が来れば思い出す遥かな尾瀬遠い空 일본인들이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오제 습지.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한 오제 습지는 이제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여름 한낮, 짙푸른 초록 연잎이 융단처럼 펼쳐져 있는 전라남도 무안 백년지. 무려 33만 제곱미터의 습지 가득 백년꽃이 피어나는 이곳은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꽃잎 전체가 투명한 흰색으로 연꽃 가운데에서도 가장 정결해 보이는 백년. 여름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8월이면 백년은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이즘 다양한 여름 철새들도 습지를 찾아와 둥지를 튼다. 쇠물달근 백년지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 손님. 커다란 연잎 아래 자리 잡은 둥지는 여름 더위를 피하기에도 그만이다. (7월에) 부화를 한 새끼도 연밭에서 제법 자랐다. 어느새 어미새의 모양을 갖춰가는 새끼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쇠물닭. 물이 깊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습지는 쇠물닭에게 여름 한철을 지내기에 더없이 좋은 서식처다. 백년지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맘때 습지 가득 피어난 연꽃을 테마로 한 연꽃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연꽃길 보트 탐사. 보트를 타고 400m에 이르는 수로를 다니며 가까이에서 연꽃을 관찰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연밭에 논이는 철새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도 있다. 무안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연꽃 축제. 그런데 연꽃이 가득 피어난 이 습지는 원래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물을 가둬두던 저수지였다. 1984년도에 영산강 하구 뚝이 완공이 되면서 농업용수 기능이 상실됩니다. 영산강에서 풍부한 농업용수가 공급이 농수로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 해산 백년지에 있는 그 물은 자연스럽게 농업용 기능을 상실하면서
농업용수 기능을 상실한 습지는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심은 연꽃이 습지를 가득 메우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단순히 꽃을 보는 재미가 아닌 연을 활용한 우리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제의 컨셉을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습지에 가득 피어난 연꽃. 연꽃은 한적한 시골 마을을 변화시켰다. 이름 없던 습지의 이름을 백년지로 바꿨고 무안을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 버려진 땅 습지가 이제는 마을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습지의 철저한 보존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를 높인 경우도 있다. 호주 애들레이드시 중심을 흐르는 머레이강. 머레이강 인근 습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와인을 생산하는 벤락 스테이션의 포도 농장이 있다. 포도 농장 인근의 습지대는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탐조대에서 바라본 습지대는 물이 말라 있다. 습지를 보다 더 잘 보존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습지에 물을 빼기로 환경단체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Also, we are developing a wetland plan so that we know how often we should fill it, empty it, also what species are here, what fish we have here, what bird life we have here, what plants we have here, so that we can make sure that they are maintained and further developed. 건기가 되면 습지를 터전 삼아 살던 야생 동물들은 물이 풍부한 머레이강으로 피신한다. 블랙스완을 비롯해 펠리칸, 저어새 등 현재 이 일대에 서식하는 150여 종의 새는 포도농장 인근의 습지가 복원되면서 이곳으로 돌아온 새들이다. 머레이강 인근 벤락 스테이션의 습지가 복원된 것은 지난 1994년. 당시 포도 재배를 위해 이 일대 땅을 사들인 기업이 습지 복원에 큰 역할을 했다. The law in South Australia prevents the owners from clearing or destroying any natural habitat, which is a good thing. So we recognised very quickly that we had perhaps 15% vineyards surrounded by 85% of a landscape which was wetlands and woodland. 당시 하디사가 포도 재배를 위해 구입한 땅은 1750헥타르.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는 전체 부지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250헥타르의 땅에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나머지 85%의 땅을 자연 습지로 복원했다. 환경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알려지면 와인 판매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벤락 스테이션 포도주는 친환경 와인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세계 와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갔다. 뿐만 아니라 자연이 잘 보존된 벤락 스테이션 일대 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숫자도 매년 증가했다. 이제 벤락 스테이션은 매년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생태 관광의 명소가 된 것이다.
reputation of this particular place is worldwide. I mean, the reputation is here. We come to see it. We knew there wasn't any water here, but we've still come to see it because it is one of the nature wonders of Australia. That a proprietary company has put money into a natural resource, and we've come to see it because it is one of the phenomena of Australia. 하디사는 습지를 훌륭하게 복원하고 관리한 공로로 람사르 사무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린 와인이라는 이미지를 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다. It's been very important for us to establish a brand, Banrock Station, with very, very strong environmental credentials. So having a Ramsar listing on our wetland is really part of those credentials. It gives us credibility. One of the things about having a green reputation is that people who buy our wine will choose it more than once. So, for example, it creates loyalty, especially for those people who've been to our facility. They will remember this experience with the wine and the environment. They will continue to buy our wine because it is known as green. 비록 좁은 땅이지만 생산량이 적더라도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 즉 환경 마케팅을 택한 하디사의 선택은 적중했다. 환경 마케팅으로 성공한 하디사는 현재 전 세계 11개 지역의 습지 보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 되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습지 자체를 잘 보존해 지역의 브랜드가 된 경우도 있다. 산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제 습지를 찾은 관광객들이다. 오제 습지는 200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등반객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 산 정상에 있는 오제 습지 산장에 물건을 날라다주는 지게꾼이다. 목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80kg의 짐을 지고 매일 30km씩의 산길을 오르내린다. 季節の移り変わりがはっきりしてて、例えば春雪解けで雪解け終わって花が一斉に芽吹いてきて、だんだん5月6月になってくると新緑木々が芽吹いてきて緑が鮮やかになってきて、7月8月は本当に力強い燃えるような緑というか、花も日光キスゲがいっぱい咲いて、でだんだん9月10月になってくると暑さも落ち着いてきて 3시간을 걸어 올라 만나는 평탄한 고원. 해발 1500m의 산 정상에 위치한 오제 습지는 400여 개의 크고 작은 습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산 정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물이 풍부한 오제는 군마와 니가타, 후쿠시마 3개 현의 식수 공급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 습지라는 독특한 환경 덕분에 대표적인 습지식물 물파초를 비롯해 멸종 위기에 처한 끈끈이 주걱 등 98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박물관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만 개방되는 오제 습지는 일본 사람들에게 평생 한 번은 가봐야 할 마음의 고향이다. 空の青さ、あと草原の緑とか、とにかく自然がそのままになってますよね。なかなか
普通人工的な手がどうしても入っちゃいますけども、ここはそういうふうな人工的なものがなく自然をそのまま保ってるので、それが皆さん魅力で来てると思います。夏が来れば思い出す遥かな大勢遠い空 특히 오제는 일본에 널리 알려진 가요에 등장을 하면서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野の小道水場所の花が咲いてる夢見て咲いている水のほとり尺投げ色に黄昏れる遥かな大勢遠い空かなかな3시간을 걸어 올라와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이들의 점심은 미리 준비해온 간단한 도시락이다. 오제는 어디에도 식당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사람들은 쓰레기를 다시 챙겨간다. 이것은 오제를 찾는 누구나가 지켜야 할 불문율이다. そうですね。オゼは特にやっぱり特別記念っていうかね、そういう国に指定されてますので、特にやっぱり環境に対してはやっぱり厳しいですね。持ってきたゴミは全て持ち帰ると。まあそれは日本の山では常識になってますね。はい。当たり前のことだとね、思いますね。はい。 오제에서 숙박을 하려면 산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산장은 보통의 숙박시설과 달리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공동 욕실은 있지만 비누나 샴푸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風呂のお湯それから排水ですね。脱排水は浄化槽、各山小屋に浄化槽を設置してありますから、浄化槽に入って、そして抜気しまして、パイプラインで一箇所に集めて、そしてパイプ動力を使って、この上の500メーターぐらいのところを林の中を パイプで圧送して2キロ先の沢に放流するわけです。 자가 발전을 하는 산장은 밤 9시면 전기도 끊긴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오제 산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大勢の不便だから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これあんまり交通の便が良すぎると 自然に与えるインパクトが大きすぎ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感じがします。やっぱり朝早く出るから早く寝るのは当然のことだし。 오제 습지는 원시자연 그 자체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 매년 오제를 찾는 관광객은 30만 명에 이른다. 오제의 브랜드 가치는 오제 습지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제 아래에 있는 가타시나 마을. 이 마을은 산지습지 오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익을 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전통적인 농촌 마을인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채소와 제품들에 오제라는 브랜드를 붙이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これは尾瀬が日本で結構知られた観光地であり、歌にもなっているような状況ですので、
皆さんが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食品の安心だとか安全だとか産地の表示だとかっていう問題が出てきたときに一番皆さんが知っている名前をつけて、販売することによって、お客さんにできたところをお知らせ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使っております。가타시나 마을의 오제 두부가게. 치키라 씨도 자신이 만든 두부에 오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톡톡히 덕을 보았다고 자랑한다. 最初は自分はちぎらっていう名字なんでちぎら豆腐店に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いや待てっつんで尾瀬だったら世界的に有名なのでそれで尾瀬豆腐ってつければ全国に早く知られてもらうっていうそういう目的があって尾瀬豆腐ってつけました。それで隣同士がと 치키라 씨의 생각은 적중했다.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오제라는 이름을 단 두부는 빠르게 팔려나갔고 가게는 나날이 성장했다. 치키라 씨는 지금 자신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오제 보호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현재 오제 인근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모두 오제에서 자라는 꽃을 이용해 브랜드를 만들었다. 오제 습지의 브랜드가 바로 지역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일본은 오제 습지 외에도 쿠시로 습지 등 람사르에 등록돼 브랜드화에 성공한 습지들이 많다. 때문에 습지를 람사르에 등록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은 1980년 쿠시로 습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33곳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했다. ラムサール条約の登録湿地になるということは単に日本の国内で重要だという位置づけだけではなくて国際的にも重要な湿地なんだ。国際的な重要な湿地が自分たちの住んでいるすぐ近くにあるんだということは地域の方々の誇りにつながってくるんですね。そのことが日本の湿地を守る上でラムサール条約がこれまで果たしてきた最も大きな役割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지난 2006년 람사르 등록 습지가 된 전남 순천만 갯벌. 순천만은 우리나라 습지 가운데 브랜드화에 가장 성공한 습지로 꼽힌다. 무려 230여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순천만의 갈대밭. 갈대밭에 들어선 아이와 어른들은 갯벌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눈앞에 펼쳐진 갯벌은 그야말로 생명들의 요람이다. 물과 흙이 함께하는 갯벌. 갯벌은 육상생물과 수상생물이 공존하는 낙원이다. 갈대밭을 지나 산길을 30여 분 올라가면 광활한 순천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S자 곡선의 아름다운 만을 따라 펼쳐진 넓은 갈대밭과 갯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순천만이 1996년에는 사라질 위기에 처할 뻔했다. 강 하구를 넓혀 홍수 때 농경지 침수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갈대밭 근처의 갯벌을 퍼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순천 시민들에게 있어서 순천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관심 밖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남 동부 지역 사회 연구소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시민 단체들이 순천만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전국의 언론을 대상으로 요청했을 때도 시민들의 반응은 순천에 무슨 뭐 갯벌이 있어요? 순천에 무슨 바다가 있나요? 이런 정도의 그 순천만에 대한 그 관심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곧바로 반대 운동에 나섰다. 아울러 전 국민을 상대로 순천만 가치 알리기에 나섰다. 이 무렵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우리나라에서 아예 사라진 것으로만 알려졌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순천만이 희귀조류의 중요 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천만은 개발에서 보존으로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순천만 지키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천만의 브랜드 알리기로 이어졌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순천만 갈대축제. 순천만 갈대축제는 10년 전 순천만 보존운동을 펼치던 환경단체들이 아름다운 순천만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축제였다. 최근에는 순천 그러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순천만이 있는 지역, 그 아름다운 순천만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천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순천이라는 도시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 브랜드화가 자칫 상업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순천만을 뭐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해서 도시의 경쟁력도 같이 높이는. 순천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코스는 순천만 철새 탐조선을 타는 것이다. 탐조선을 타고 갯벌로 나가면 갈대밭 곳곳에 둥지를 튼 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지척에 보이는 갈대밭 철새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갯벌 뒤편으로 자라난 갈대밭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순천만은 철새들에겐 최고의 월동지다. 순천만 관광은 바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형의 자연. 순천만을 찾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연이다. 어쩌면 파헤쳐져 지금은 사라졌을지도 모를 갯벌. 그러나 지금 이 갈대밭과 갯벌은 순천만의 브랜드가 되었다. 좁은 땅에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홍콩. 그런데 의외로 홍콩 도심에 자연 습지가 있다. 홍콩과 중국 선전의 경계가 되는 심해만에 위치한 마이포 습지. 대표적인 습지 식물인 맹그로브 숲이 넓게 펼쳐진 마이포 습지는 생태 관광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습지다. 마이포 습지는 1년 내내 철새들로 붐빈다. 특히 1월에서 4월이면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을 찾아 월동을 하는데
전 세계 저서의 30%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다. The wetlands around Maipo, we have about 350 to 400 species of birds recorded all the year around. In terms of numbers, then the largest number is in the winter time, and we can have up to nearly 60,000 water birds now. Yeah. 맹그로브 숲 안쪽에는 24개의 전통적인 새우 양식장이 있다. 밀물대 양식장으로 들어온 물이 빠져나갈 때 그 물에 걸린 새우를 잡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11월 이후에는 새우를 잡지 못하도록 홍콩 자치정부와 어민들이 계약을 맺었다. 새우를 철새의 먹이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신 홍콩 자치정부는 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연 습지의 아름다움과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이름난 마이포 습지. 덕분에 습지와 철새의 생태를 보고 즐기려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마이포를 찾는다. 하지만 마이포는 하루 관광객 숫자를 25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Because Maipo is only very small, the government, when they designated Maipo as a protected area, had no choice but to make it a restricted area. Because if it was open to the public, just like a park, then there could be so many people coming in at any one time that there'll be a lot of disturbance. And so the wildlife that the people have come to see will be gone. So there is no choice but to make it a restricted area so that we can control the number of people that come in every day. 관광 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이포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관광객의 숫자를 제한한 것이다. 덕분에 마이포 습지는 야생의 자연 환경을 가장 잘 간직한 습지라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야생의 자연. 그것은 관광객들에게 감동으로 남기에 충분하다. Besides, we've been in Hong Kong already for 5 days, and we have another 5 days to go. We've seen all the big buildings and the crowds, and we're not interested in shopping and things like that, so we wanted to see nature. And yeah, we're very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and here you can see so much. It's wonderful. 마이포 습지의 보존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콩 자치정부는 또 하나의 선택을 했다. 마이포 인근에 습지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홍콩 습지공원은 주택지구와 마이포 습지 사이에 조성돼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2006년) 초에 개장한 홍콩 습지공원은 새로운 생태관광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Later on, in the late 90s, the government developed the wetland park into a tourist spot. We created some tourist facilities and upgraded into an ecotourism facilities. And our objective is conservation, education, and ecotourism. And the Hong Kong Wetland Park is created to complement the functions of Maipo, because Maipo has many sensitive ecological areas, and the wetland park is created to cater for the mass tourism market. 보존보다는 생태 체험에 중점을 둔 홍콩 습지공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We're working now very closely with the Hong Kong Tourism Board in doing overseas promotions. For example, earlier this year we went to ITB, the International Tour Trade, hoping to introduce the idea of wetland parks to tour agents all around the world. And we're also inviting tour agents, representatives of tour agents from the overseas countries to come to the wetland park to get a first-hand experience of what this park is. 습지의 브랜드화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 원형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마이포 습지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홍콩 습지공원의 공존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의 대안이다. (1998년) 람사르 등록 습지가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경남 창녕의 우포늪. 빽빽하게 자라난 수생 식물들이 습지를 뒤덮고 있는 8월,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늪인 우포가 여름의 절정을 맞았다. 우포늪에서 열리는 여름 생태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이 우포늪 탐사에 나섰다. 머리는 여러 가지 생활호수들이 섞여서 들어와서 축산폐수도 섞여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우포늪에 들어왔다가 흘러갈 때는 호수도 아니고 강도 아닌 거대한 자연 늪을 보는 것은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이다. 여기 분해자가 있다. 계절마다 주인이 바뀌는 우포늪. 8월 우포늪의 주인은 여름 철새들이다. 천여 종의 동식물이 공존하는 우포늪은 한마디로 거대한 자연 생태 박물관이다. 그 중에서도 여름이면 2m 크기로 자라 우포늪 전체를 뒤덮는 가시연은 우포의 상징인 동시에 우포에 기대어 사는 생물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우포늪이 가지는 그 생태적 기능, 종 다양성을 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계절에 상관없이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2007년 11월 우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2008년 창원에서 열리는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축제의 자리다. 이날 우포늪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이 우포늪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움을 즐기는 우포늪 걷기 행사다. 여름에 우포늪을 떠났던 겨울 철새들이 월동을 위해 다시 우포늪을 찾아오는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우포늪의 모습은 새로운 감동으로 참가자들을 사로잡았다. 아직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우포늪. 숨겨진 철새들의 땅이었던 우포는 이제 막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역설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 자체는 대규모 개발에 의한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요. 보존에 의해서 깨끗함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멋있게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구조물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볼거리를 창조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면, 이런 천혜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우포늪과 같은 이런 지역들은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오히려 더 감추어서 신비로움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더 브랜드 가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오랫동안 우리들은 늘 곁에 있는 자연의 가치에 눈뜨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 환경 마케팅 시대, 이제 잘 보존된 자연은 그 자체로 최고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의 보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치까지 창출해내는 유무형의 자산, 습지.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 습지의 보존이 전제될 때 습지의 무한한 브랜드 가치의 창출은 비로소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